일단 동아일보 좀 전에 이렇게 그 톱뉴스로 떴는데 그것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 단독 이렇게 나오죠. 미국이 투자 수익 배분 프로젝트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위험 부담 커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한국이 양국이 첫 번째 투자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게 이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다음 달 안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또 한국이 투자한 원금에 어느 정도 이자를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이 아직 견해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만 보면은 미국이 한국에 또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한국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때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투자가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 합의 구조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가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르면 여러 개의 개별 사업을 하나의 우산형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SPV 아래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 곳에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하고 이자를 갚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 수익으로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바구니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수익과 손실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계산하자는 방향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 정부답게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사업이 실패하면 다른 사업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방식을 원하느냐? 미국 시각에서는 사업별 책임 그리고 성과를 명확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 사업 수익을 한데 섞으면은 실패한 사업 손실을 성공한 사업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사업 채산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는 단순히 이렇게 외국 자본 유치가 아니에요. 미국의 공장을 짓고 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하고 특히 이제 미국인 일자리 창출하면서도 각각 사업이 실제로 경제적인 성과까지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래서 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정치적 행사보다 돈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그렇게 헤쳐먹는 거를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다 모든 국가, 중국.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역 흑자를 올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해요. 아니 기축통화국이 무슨 무역 흑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부채 40조 달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지자 이거죠. 안 해봤잖아.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격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고 세밀하게 한 적 없잖아. 미국이. 그겁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회계와 수익을 분리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미국 정부도 사업 진행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 요구를 무조건 한국을 겨냥한 횡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역시 자국 산업하고 납세자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협상을 당연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전에 대통령들이 머저리들이어가지고 제대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우 같은 대통령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국제 협상에서 상대국이 한국 이익부터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제도 중요한데요.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이 투자한 원금 상환 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의 일정한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또 모든 사업에 같은 금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것인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어질 경우에는 관세율 인상 가능성 당연히 거론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의 관세맨 아닙니까? 타리프맨이라고 본인이 자처했고 자기 나중에 묘지에도 이렇게 그 죽어서 묘지에도 타리프 썼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도와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 상황은 모르겠고 일단 도와줘 미국을. 미국이 그동안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상식적이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많이 그동안에 퍼주게 했던 거는 그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심지어 중국도 미국의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덕분에 잘 산 겁니다.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다 블루칼라 여기 일자리 다 박살내고 중국한테 다 일자리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조업이 메인이 돼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 왔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하고 기업들이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동안 한국만 결정을 미루면 더 좋은 사업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선언보다 이행을 중시해요. 굉장히 똑똑한 행정부라서 그동안 과거 오바마나 바이든, 부시 때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레이건 때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대문짝만하게 레이건 정책을 그 엄청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 실었어요. 8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선 줄 것은 과감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투자 금액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자금이 투입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약속이 지켜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도 내야 되고 미국 쪽 수익을 더 많이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트럼프식 협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끈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 끌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회 쪽이 이재명하고 시간만 끈다면 안 그래도 다 잃은 미국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찍히는 거죠. 이미 찍혔지만. 예. 더군다나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예.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가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미국 에너지 안보하고 전력 공급망에 한국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논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건 보수, 좌우를 떠나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좌우를 떠나서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거하고 첨단 제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미국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굉장히 이제 모자르다는 얘기가 많아요. 전기 요금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 전역이. 이런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왜냐면 AI 패권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미국이 무조건 준공을. 근데 지금 일각은 중국이 앞서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그 의견이 다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 중국도 하여튼 무시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을 오히려 이렇게 앞서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 중.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절대로 AI 패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안정적인 발전 시설은 앞으로 미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면 건설하고 발전 설비,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기회라는 겁니다. 미국 투자가 꼭 이렇게 그 돈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한국 쪽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군사 동맹을 넘어서 에너지하고 첨단 산업을 공유하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양국 관계는 정권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중국에 대한 이런 과도한 경제 의존 줄이고 기술과 법치, 시장 경제라는 공통 기반을 가진 미국 중심 공급망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한국의 장기적인 국익에도 부합해요. 문제는 대미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도 만나서 반도체 투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기업 의견을 듣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기업을 불러가지고 투자 규모를 채우도록 압박하는 방식도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협상 원칙, 위험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또 기업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업성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 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인데, 예?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워낙 반미 정권이라서 워낙 반미 정권이고 또 친중 아닙니까? 친중.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근데 과연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중국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미국 요구를 모두 부당하다고 몰아붙이는 그런 방향을 저는 이미 택했다고 봐요. 좌파 정권이. 최근 언론들도 지금 조중동 보면은 일부에서 이렇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연합에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반미 감정이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한다는 반응이 50% 돌파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한미동맹 이후로 세부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것 역시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가장 친미적인 전략은 미국이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신속하게 실행하고 한국이 감당할 위험 그리고 확보할 권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도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국익하고 숫자를 가지고 협상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국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사업별 책임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사업별 권한하고 수익성을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빠른 집행을 원한다면 한국은 예측 가능한 조건하고 확실한 투자 보호 장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국익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타협점 찾고 그게 건강한 한미동맹 모습인데, 예? 그게 건강한 한미동맹 모습인데 어쨌든 이번 협상을 미국 압박이라는 프레임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에너지하고 첨단 산업 재편에 얼마나 깊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떤 조건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게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무역 정책 이슈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하고도 이렇게 딜을 할 때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게 그 의지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예,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 그리고 제가 또 빠뜨린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번 투자 협상에서 이렇게 이번 투자 협상에서 강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쿠팡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이재명 쪽도 쿠팡 분쟁이 한미 간 투자 협상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외교하고 통상은 개별 사건이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워싱턴도 다른 협상에서 한국 정부 약속 그리고 규제 환경을 더욱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하지만 미국의 법인을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에요. 엄연히.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는 쿠팡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조치를 단순한 국내 기업 규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본 그리고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통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쿠팡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거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피해 규모가 컸다면 철저한 조사 그리고 합당한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쿠팡을 향한 너무나 차별적인 그런 처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쟁점은 법 집행 필요성이 아니라
그 수단하고 강도가 일관되고 공정했느냐 이거예요. 쿠팡 이슈를 제가 볼 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중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쿠팡 상대로 여러 부처를 동원한 전방위적인 압박 가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쿠팡 측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반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의회가 공식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 그것 자체가 빅뉴스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쿠팡을 사실상 한국 기업처럼 생각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어요.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모든 99% 비즈니스 한국에서 한다고 해도 법인을 미국에 세웠어요. 한국 기업처럼 생각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미국 주주들의 자본이 투입된 미국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치권이 쿠팡에는 징벌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 자본에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를 단순한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 중공기업들 알리태무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커지고 있다면서요.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 지금 쿠팡 파이를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반중 집회 그리고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국가 이미지를 이유로 제동 걸지 않습니까? 뭐 혐중 이런 표현하면서 현미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미국 기업에는 여러 기관을 동원한 고강도 조사 그리고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미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에는 신중하면서 미국 기업한테는 이토록 가혹한가?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외교적인 의심입니다. 정부는 모든 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솔직히 좌파 진영도 안 믿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 그리고 중국 플랫폼에도 동일한 기준, 조사 강도를 적용했다는 그 증거를 대보라고. 증거 대보라니까? 없잖아 너네들. 예? 그런 설명 없이 쿠팡만 집중적으로 몰아붙이고 미국 문제 제기를 그런 내정 간섭으로 치부한다면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반미적이고 친중적인 방향으로 이미 기울였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손현보 목사님 모신 거 보세요. 예? 이재명 깜빵에 넣었잖아. 손현보 목사님. 초대했잖아요. 응?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투자 수익 배분 프로젝트별 요구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요구할게. 그래서 미국은 이미 쿠팡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했죠.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도 이재명 정부 조치가 양국 간 무역 합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도 한국에 더 명확한 책임 그리고 확실한 이행 조건을 요구하는 건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시각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한국은 미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동맹국 대우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는 정치적 표적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응? 스타벅스 때리는 것도 그렇고 툭하면 탱크데이 하면서 뭐 5.18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이진숙 의원이 싸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하고 배터리 공장, 자동차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죠. 그렇다면 한국 역시 미국 기업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동맹은 군사훈련이나 정상회담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국 기업 그리고 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지도 동맹 신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쿠팡 상대로 편협하고 정치적인 잣대를 계속해서 그렇게 적용했다는 미국 의심을 지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쿠팡 한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배로 갚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탐분당하면 10배로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란 때리는 거 보세요. 예, 미국인 죽였다고 그동안에 그 100여 명 정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때문에 그 79년 이후에 거기에 그래서 지금 그 리더들 48명이나 싹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보복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보복하면은 정말 10배로 합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다 지금 중공 상대로도. 예? 기존 질서를 다 없애고 지금 비자까지도 20만 명 다 중지시켰다잖아요. 비자를.
예? 이제 미국 싫어하고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싫어? 마르코 루비오 싫어? 제이디 벤스 싫어? 오지 마. 미국 오지 마 그러면. 너네 미국 싫어하지? 오지 마.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 민주당은 지금 반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도 완전히 사이코 트랜스젠더 미치광이 트랜스젠더 정책 제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쳐가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대미 투자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통상 압박은 강해지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 명분도 약해집니다. 자꾸 그렇게 굿빵 때리면. 예? 지금 완전히 배는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나오는데 부정선거로 다 당선돼가지고 국회나 예? 한국 국민들을 다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하면서. 부정선거도 지금 왜 조중동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합니까? 계속해서 한동안 하다가 뻔히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다 알잖아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부정으로 당선된 것 같아 보면. 예? 2020년 때가 정말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도 지금 톱뉴스에 안 오른 거 보면 뉴욕타워 아포 CNN하고 다를 게 없어요. 조중동이. 그래서 이번 KBS하고 SBS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적확하게 보는 겁니다. 친중적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미국 자본에는 강압적인 모습 보이고 동시에 한미동맹 혜택만 기대하는 그런 외교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엔 통했어요. 맞아요. 그동안에 통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도 우리는 이렇게 해먹겠다. 이건데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시대의 지금 역사적인 그런 리더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저는 역대 최고라고 봐요.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그러니까 뭐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적어도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도 트럼프 대통령만큼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쿠팡을 비호할 필요 없죠. 다만 국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같은 법,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너네 반중하는 거는 난리치면서 혐중이라고 그러면서 반미하는 거는 왜 이렇게 띄우는데, 반미하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띄우는데, 김민석하고 김민웅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문재인 다 반미하는 애들 아니야? 김어준, 응? 김어준은 엄청 싫어하더만 마두로 생포했을 때. 왜 그래? 왜 싫어해? 예? 그래서 미국 불신을 해소해야 한미 투자 협상에서도 한국이 당당하게 공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 밑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을 알리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리더십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아마 이분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 이런 스타일의 대통령이 필요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그래서 2003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정치해야 된다고 이 사람. 왜냐하면 그때부터 팍스뉴스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논객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11년에 인터뷰도 한번 했었던 거, 그 이메일 인터뷰긴 했지만, 자,